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파트 1 소방관계법령에서 1장에 나와 있는 소방기본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소방기본법의 출제 포인트는 이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소방대상물의 범위, 관계인과 소방대의 종류, 소방안전원의 업무, 벌칙과 과태료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소방기본법이 무엇일까요? 이게 무엇이냐면 소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소방기본법 밑에는 하위 법령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이 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위 틀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번의 목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 1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첫 번째,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한다. 두 번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 세 번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네 번째,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좋은 말이죠. 이번에 2조에 나와 있는 정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 첫 번째 소방 대상물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건축물, 차량,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죠. 즉 인공 구조물에 해당이 되고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소방 대상물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죠.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럼 바다 위에 떠 있는 선박은 어때요? 이걸 우리는 항해 중인 선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 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관계 지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즉,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를 우리는 관계 지역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관계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의 종류는 가끔 출제가 되죠. 소관점이다, 소관점이다. 여러분들이 소관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는 소유자, 관은 관리자, 점은 점유자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건물의 건물 주인, 관리자는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관리인, 그리고 점유자는 세입자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하나.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서 구성된 조직체인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방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의무 소방원은 뭘까요? 의무 소방원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군 복무를 대신해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겠죠. 의용소방대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소방관이 아닙니다. 소방관이 아니고 일반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분들이 화재 재난 재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소방관의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방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소방대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이니까 지휘를 하는 사람이겠죠.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있습니다.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가 미추홀구에 하나가 있고 그 밑에 여러 개의 소방서가 있죠. 총 11개의 소방서가 있습니다. 자, 소방본부의 장인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의 장인 소방서장, 이런 분들은 이제 화재나 재난, 재해,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방대장이라고 합니다. 우측의 가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소방대상물의 소유, 관리, 점유자, 소관점이죠.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관계인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관계인.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재난재해 상황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라서 뭐라고 했죠? 그렇죠. 소방대장이라고 했습니다. 대장님입니다. 네, 소방대장이다. 세 번째, 소방활동 등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등의 통지에 대한 내용이 제19조에 나와 있는데, 그럼 통지가 무슨 뜻입니까? 화재를 통지한다. 즉 화재를 알리는 행위를 우리는 통지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 화재를 알려야 될까요? 첫 번째 보도록 하죠. 화재 현장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은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지체 없이 알려야 되겠죠. 즉 119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는 화재 등의 통지라고 하고,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아래 이러한 지역들, 이러한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크게 확산되거나 아니면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 이런 지역들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시장 지역 어때요? 가게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역이죠. 공장 창고가 밀집해 있다, 빽빽하다. 목적 건물이 밀집해 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해 있다. 석유화학 제품은 화재 발생 시 어때요? 큰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죠. 이러한 공장.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이러한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고 했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소방차가 출동을 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얼마일까요? 그렇죠.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고 할 때는 소방본부의 장 그리고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제20조의 관계인의 소방활동 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관계인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관계인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소관점이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다. 이러한 소방대상물과 관계 있는 사람이 소관점인데, 관리자가 가장 먼저 화재나 재난, 재해 상황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관리자가 먼저 도망을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즉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관계인의 소방활동 등에 대해서 20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화재, 재난, 재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3번에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대한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자동차는 우선 통행을 해야 되겠죠. 빠르게 화재 현장으로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출동을 할 수 있게끔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2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자동차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한 출동이 아닌 경우에는 사이렌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사이렌이라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시끄럽죠. 보통 우리가 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대화 소리가 보통 60데시벨 정도 됩니다. 반지 깎는 소리가 90데시벨 정도 되는데 사이렌의 경우에는 90데시벨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소리에 노출이 된다. 90데시벨 이상을 8시간 이상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만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서 2번에 따라서 사이렌을 사용해서 출동한 경우 아래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행위를 보도록 할게요. 소방자동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그리고 소방자동차를 가로막거나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3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소방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련 OX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화재 등의 통지에 대한 OX 문제입니다.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신고했었죠? 그렇죠. 소방본부의 장, 그리고 소방서의 장,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답은 X. 두 번째 문제,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서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네 번째, 소방활동 구역의 설정이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소방대장은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의미하겠죠. 화재, 재난, 재해 상황에서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을 그 구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람을 제외한 사람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소방활동 구역의 출입자에 대한 내용이 시행령 제8조에 나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소관점은 소방활동 구역에 출입이 가능하고 전기가스, 수도, 통신, 교통 업무 이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의사, 간호사와 같이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기자와 같이 취재, 인력 등 보도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은 출입이 가능하다. 수사 업무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경찰관이겠죠. 종사하는 사람도 출입이 가능하고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해서 출입을 허가한 사람 또한 소방활동 구역에 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괄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대장은 재난재해 상황에서 이러한 재난재해가 발생한 현장을 무슨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죠? 그쵸? 소방활동구역으로 설정해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의미하는 뭐죠? 소관점? 관계인이 되겠죠. 관계인은 소방활동구역에 출입이 가능하다. 답은 관계인이 되겠습니다. 4번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조에 나와 있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리고 교육 훈련을 맡고 있습니다. 그 밖에 소방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소방안전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죠. 그래서 2번은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 업무, 교육과 훈련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원의 업무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별 하나, 41조에 나와 있습니다.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조사, 연구를 맡고 있고 이에 관한 간행물을 발간하며 그리고 대국민 홍보를 하고 그리고 소방 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하며 국제협력과 그리고 회원에 대한 기술 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OX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원은 소방관계인의 기술 향상 맞나요? 설립 목적 세 번째에 보시면은 소방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이죠. 관계인이 아니라 소방관계 종사자에 대한 기술 향상을 위해서 설립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X.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 승인을 연구하고 조사한다. 맞나요? 아닙니다. 그럼 이러한 일을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방기본법의 벌칙과 과태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